첫째 아이 죽여버리겠다고, 던지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약간 피가 몽글몽글 날 적도 있었고요. 전 남편의 폭력은 사실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왜냐면 그 사람,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가 좀 어려웠나 봐요.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부른 것 같아요. 만날 때 갑자기 뭐 학교 얘기를 좀 하다가 뭐 혼자 욱해가지고 주먹이 한번 날라온 적이 있어요. 저한테 가슴으로, 이쪽. 한동안 안 봤어요. 근데 찾아오더라고요. 잘못했다고. 그냥 정말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잘 지냈는데 또 약간 부모님들한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. 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는 못했거든요.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또 내가 잘 살아내면 잘 되겠지,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그랬죠. 한동안은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신혼집에서도 폭력이 좀 있었고요.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.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시 유학할 때는 그 옷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 옷장을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,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선반이 있고 뭐 서랍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부시더라고요. 첫째 아이 죽여버리겠다고, 던지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, 제가 아이들을 막으니까 등을 때렸어요. 제 손 사이로. 그리고 어떨 때는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여기서 약간 피가 몽글몽글 날 적도 있었고요. 어깨와 뭐 허벅다리, 배 이런 데가 다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, 보라색이 될 정도로 맞은 적도 있고요. 누워있는 사람 발로 차고 막 패고 던지고 뭐 이런, 다 제가 만약에 반항을 하면 그 강도가 더 세져요. 그냥 그냥 이렇게 맞고, 제가 지금 이마에 호흡도 그때 흔적이거든요. 벽에 부딪히 머리 잡고 이렇게. 작년인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뭐죠? 뇌 사진도 어떻게 찍게 됐는데, 여기만 크고 나머지는 되게 짜잘한 것들이 몇십 개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뼈에 혹 같은 게 작은 것들이 막 여기 있대요.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, 그런 거는. 학업 부진을, 모든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고, 자기 부모들에게도 제가 자기를 괴롭히고 바가지를 긁어서 학업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, 그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꾸몄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에게 폭력으로 풀었던 거고, 저를 때리는 모습을 아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원래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어요. 예배 드리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, 어떤 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조금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,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댁에서는 전화 오면서 네가 미친 거 아니냐고,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남편이 한 대 때린다고 그걸 못 맞아주냐고, 그런 식이었어요. 굉장히 가부장적인, 어떤 여자가 못 참아서 남편이 그런 거다라고 저를 나쁘게 몰아가시더라고요. 제가 잘못했고 아이들이 칭얼거리고 아빠를 괴롭혀서 아빠가 공부를 못하는 거다, 이런 식이었어요.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었어요. 아이가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어떻게든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.
제가 첫 번째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게 한인 매니저가 있으신 아파트였는데, 그 매니저분도 이제 제가 폭력을 당하는 걸 아시고 괜찮냐고 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. 근데 감옥에 넣을 생각도 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까,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봐주게 되고 나아지겠지, 너 이런 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도 해주고 했지만 이게 전혀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. 폭력의 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정말 뭐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무서워서 방문을 잠가 놓고 아이들하고 지냈거든요.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매일 코피를 쏟고 그래서 저 친정집에다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티켓 사주셔서 아이들하고 나왔어요. 저랑 아이들만 온 거예요.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게 어쨌거나 건강에 약간 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이제 갑상선 암 판결을 받았어요. 폭력을 피해서 한국에 온 거고,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 있길 바랬지만 시댁에서는 강압적으로 아이들 두고 가라고. 그래서 저 혼자 나가서 수술하고 오라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또 친정집에 왔다가 수술하고 다시 또 바로 시댁에 가고 아이들 돌보느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. 시댁에는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직업 군인. 폭력성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들도 그대로 다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 폭력을 겪었던 사람들일 것 같더라고요. 왜 보통 새로 결혼하면 뭐 아가야 이러면서 어른들이 되게 예뻐해 주시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도대체 너는 뭘 배워갖고 온 거냐.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하셨었는데, 그 사람이 저의 바가지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저를 그냥 나쁜 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딸기를 좀 씻어서 갖다 드리면 왜 이렇게 많이 씻어왔냐면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딸기 접시를 던지셨어요. 너무 황당해가지고 딸기 주워서 다시 그냥 거기 갖다 놓고. 제가 시댁에 있으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셨어요. 근데 그 정년퇴임 할 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축하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. 날도 추운데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. 갈 거면 너 혼자 가라. 아이 둘을 데려가면 나는 그 정년퇴임 직장에 가서 다 엎어버릴 거다.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저에게 협박을 하셨고, 그냥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불러요. 불러서 무릎 꿇려서 앉혀서 얘기 좀 하세요. 그러면서 그냥 온갖 트집을 다 잡으시면서 괴롭히셨어요.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동안 시댁에서는 아이를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첫째 아이가 작은 아빠 그 사람한테 방에 갇혀서 강목으로 맞은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도 모르겠대요. 그냥 자기가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좀 그러는데 갑자기 불러서 왜 이렇게 뭐 시끄럽게 막 뭐 이런 식으로 애를 모른 것 같더라고요. 말도 안 되는 이유로. 화분 키우는 어딘가에 뭐 나무 같은 게 뭐가 있었나 봐요. 그런 걸로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그 강목으로 맞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전 몰랐어요. 아이가 그땐 5살이었고 저랑 있을 때는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잘 지냈으니까 재밌게 잘 놀았고 했는데, 그 아이가 설마 시댁에서조차도 폭력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제가 그 집에서 완전히 아이들하고 나오기 직전에 그 시아버지가 뭐 애들 기저귀 박스로 저를
치셨어요. 그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저를 탓하시면서 저와 아이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며 하기스 그 기저귀 박스를 저를 내리찍거나 애를 잡아 끌고 제가 아이 잡고 있으니까 둘째 아이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애 뺨을 때리고 막 저를 때리고 아무튼 난리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는 듯이 애들 물건 좀 사러 갔다 오겠다. 아이들은 그때 어린이집 간 상태였고 아이들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 만나 뵙고 그 즉시 바로 서울역까지 그 기차 타고 와서 이제 부모님 만나고 있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 그 사람한테서 소장이 날라왔어요. 이혼 소장. 그 사람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질려가지고 그 양육비조차도 되게 더럽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런 더러운 돈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첫째 아이가 한 6학년 되면서 저한테 엄마 양육비 받고 있어?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안 받아? 받으라고. I walk these streets 1,000 times, tracing footsteps that once matched mine. Your laughter echoes in the